이재명, 이낙연 전 현직 대표가 오늘 이제 회동을 했는데요. 1시간 만에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는 건 그 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의 통합을 좀 중요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요구를 거부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변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해 안타깝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당 창당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요.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하시고 본격적인 얘기는 2부에서 하죠. 그럴 줄 알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럴 줄 어차피 알았다. 그냥 헤어지고 결별할 명분을 좀 두 분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난 그래도 만나면서 말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래도 나 만나서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러한 명분, 이미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제가 봐도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통합 비대위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표직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였고 뭐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어쨌든 제각길 가겠다. 창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 말까지 시점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이걸 매듭 짓겠다. 이런 생각이 서로 좀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직 사퇴, 통합 비대위 요구 수용 어렵다. 이재명 대표도 명확히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청취자 5696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만남 역시 극적 화해가 불발된 것 같다. 이번 회동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냐 아니면 화해 의지가 있었는데 계속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다 보니까 실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가 좀 안타깝게 난 거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뭐 상호간에 쌓여 있는 좀 뭐랄까 뭐 정치적 앙금 이런 것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큰 리스크는 3총리 연대설이었죠. 그러니까 세 분의 총리가 만약에 집단으로 뭐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건 완전 어나더 레벨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는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좀 뭐랄까 맞수였던 이낙연 대표와의 관계가 제일 껄끄럽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정도까지만 어떻게 공존 모드를 마련하고 그 이제 3총리 연대설은 막고 이낙연 총리의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낙연 총리의 딜레마는 이런 것 같아요. 당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이제 최근에 원칙과 상식도 비슷하지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다소 불분명한 입장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탈당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즉 왜 탈당을 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차라리 뭐 병립형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신당 창당의 동력이나 명분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게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MBC에서 의뢰하고 코리아 리서치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 패널 조사 앞으로 매달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신당 창당에 관해서 투표할 의향층이 있는 게 한 30% 좀 넘게 잡혔고 그 사람들 중에 물어봤더니 신당 창당에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30%고 그 30% 안에서 28% 정도가 이준석 신당이었고 22%가 이낙연 신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우리 MBC에서 의뢰한 건데. 네, 맞아요. 저희 선거기획단에 소속돼 있는 장세기 기자가 나와서 뉴스 외전에서 했던 건데요. 조사 의뢰는 저희 MBC가 했고 기관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기간은 12월 13일부터 17일,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중 참여 의향자에 대해서 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표본은 1,508명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 체제로 이걸 치를 거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공천에 있어서 룰이나 이런 세팅을 좀 하고 선거 때는 뭐 김부겸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모셔오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셔올 상임선대위원장 사령탑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꼽긴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신당 창당의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만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헤어질 결심할 명분이 필요하고요. 아, 나 저 사람이랑 못해라는 이야기를 할 명분이 분명히 필요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온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어저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신당 창당에 선언을 했어요. 대표적인 동교동계 인사고 이게 만남이 어느 정도 조율되는 상황에서 신당 창당을 이석현 부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 신당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그냥 뭔가 협상 안 된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게다가 엊그저께 대장동 제보자가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이거는 이미 헤어질 결심 다 해놓고 나서 빌드업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명분 하나 만들자고 했던 만남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명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짚어주신 거고 김재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명분이랄 거는 어떤 확실한 계기, 오늘 도장 찍었다라는 어떤 신호탄 같은 개념의 만남 아니었어요? 명분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도 이만큼 해석하는 게 정치적 명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계속 빌드업을 했어요. 뭐 이석현 부의장 신당 창당 선언, 그다음에 전 고양시장 뭐 최성시장, 예, 이제 시장들이 이 창당에 참여한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 그다음에 대장동 측근 뭐 발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빌드업을 해놓은 거고 최종적인 명분, 진짜 이거는 안 돼. 라는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건데 오늘이 그날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장 소장님하고 현 변호사님께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방금 김준우 위원장님께서도 이 삼총리 연대설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일까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 정치 고단수라서 상황을 쭉 보고 나 이낙연 신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내 정치 생명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면 그 시점에 가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민주당 탈당은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탈당은 안 할 것 같다. 신당에 합류 안 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고 현 변호사님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오늘로써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문제를 본인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낙연 대표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해도 샀던 얘기잖아요. 예. 어찌 보면 약간 잠재돼 있던 갈등을 이제 딱 외부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때 저도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정세균 총리나 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분들이 지금 당장 뭐 저는 당 뛰쳐나갈 거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고 또 본인을 따르는 분들이라서 저는 뭐 이낙연 대표랑 같이 갈 거로 보지는 않는데 지금 근데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강제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강제로 퇴출됐어.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갈 거야. 그런 명분은 있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뭐 쫓겨내가 이거 아니에요. 좀 남아주십시오 했는데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는 내가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더라.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만큼도 명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예.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분들도 탈당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윤영찬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네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